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합격반 2차 2과목 11강 교재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가전 종합위험의 핵심이고 21가지 법칙이 되겠습니다. 적가전 종합위험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 공부하자. 그리고 점수 획득도 착과 감소 보험금을 먼저 완벽하게 하고, 과실 손해보험금은 제가 합격반에서도 강의를 하겠지만 기출문제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패턴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한 걸 우리는 풀 수 있는 패턴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째, 낙엽률 조사. 낙엽률 조사는 낙엽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는 엽과비라고 해서, 엽과비, 잎사귀와 과실의 비율이죠. 엽과비. 그래서 하나의 과실을 키우는데 잎사귀가 좀 적은 단감과 떫은감에 한한다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낙엽률 조사할 때 우박과 일소는 낙엽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박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한다. 그죠? 그리고 표본주 간격에 따라서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4곳, 중요하죠. 4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에서 과실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요 가로 신초이고 1년씩 가지입니다. 가지가 쭉 있으면 신초 1년씩 가지에서만 과실이 열린다 하는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엽률을 산정할 때는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셉니다. 떨어진 것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떨어진 개수를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몇 개 떨어졌다 하고 적고 붙어있는 거 착엽수, 이렇게 해서 착엽수와 낙엽수 분의 낙엽률을 구하는 거니까 분자는 낙엽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사고 당시의 착과 과실수가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착과 과실수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예, 이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것이 과실 손해보험금 구할 때 핵심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메모하세요. 적낙낙이다. 적낙낙이다. 핵심 용어만 썼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 그죠?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부터 하는 거니까 과실손해는 적과 후 착과수죠.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 낙과된 것. 낙과된 것. 나무, 총, 나무 피해, 그리고 기수학,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낙낙이를 딱 기준 착과수죠. 사고 당시에 착과 과실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지. 이것에 대해서 적낙낙이를 구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표율을 얼마나 해줄 건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감과 떫은감은 낙엽률에 따른 인정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잊어먹기 전에 우리는 단감일 때는 1낙4경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떫은감이니까 그죠? 맛이 없죠. 떫은 감을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익지 않았던 것. 그래서 영구가 쌍욕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가 703부대였죠. 703부대에 근무하면서 휴가 나와가지고 먹었는데 뜯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구가 쌍욕을 한다 해서 정확하게 이 계산식을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1, 낙, 4, 경. 자, 봅니다.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 그 다음 0이 하나였으니까
0.0014가 되겠죠. 곱하기 경과일수.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뜰분 가는 때는 영구죠. 영구가 0.9가 되겠죠. 쌍욕이니까 쌍육이죠. 두 개니까 2자가 나오겠죠. 곱하기 당연히 낙연줄이고 마이너스 703분의 007 빵 007 703분의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부분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하는 일락사경, 그래서 적어놓고 여러 번 하시고 일락사경해서 메모를 계속 하시면서 처음에는 0이 하나, 두 번째는 0이 두 개, 그 다음에 09 해서 007 빵 해서 703부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과일수는 6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겠죠. 요거는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과일수는 10일이다 했을 때 10일, 20일이다 하면 20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적은 김지아 시인이 이제 오적해서 국회의원 뭐 재벌 뭐 장성 이렇게 해서 오적을 정했죠. 5는 5죠. 5% 곱하기 기준이 적가후 착가수예요. 5적. 그래서 5적으로 했다. 일소피해일 때는 말 그대로 6% 초과될 때만 하기 때문에 6적이다. 6 곱하기 적가후 착가수다. 이렇게 딱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를 최대 한도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착과율을 먼저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착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착분의 적착이겠죠. 5적을 주는 이유는 이 적과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여기서 과실손해보험금 넘어갈 때 인정해 준단 말이죠. 보너스로. 뭔가 모르게 적을 때 피해는 입었는데 얼마나 입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통계가 5%라는 거죠. 그래서 평착이 10만 개였다면 적가후 착가수가 4만 개로 나왔다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죠. 40%니까 우리가 평균 60점 돼야 합격하니까. 그래서 40점 되는 아주 시험 못 본 거죠. 그러니까 60%를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일 때는 요분은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5적 해서 5% 곱하기 적가후 착가수를 해주고, 그 다음 한 80% 피해를 입었다. 그죠? 착과율이 80%다 했을 때는 100% 다 안 주겠다는 거죠. 착과율이 80%다 했을 때는 평착이 10만 개고 적가후 착가수가 8만 개일 경우에는 8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0.4분의 1 100% 마이너스 80% 이렇게 하면 50%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50%인 25,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가후 착가수가 이 당시에 적가후 착가수가 예를 들어서 8만 개였다 하면 8만 개의 50%, 8만 개의 2.5%죠. 5% 곱하기 50%니까 2.5%니까 8만 개의 2.5%가 바로 자연재해로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5적을 해준다 해서 8만 개 곱하기 8만 개 곱하기 0.025 이렇게 하면 2,000개가 되겠네, 그죠? 2,000개가 되겠다. 요렇게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 두셔야만 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부담 감수량, 적과 전에 적과 후로 이월된다 하는 이 부분은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 되겠죠.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과수원에서 그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자기부담 감수량이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말 그대로 자 곱하기 기다 이거죠. 그래서 자 곱하기 기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담 비율이죠. 자기부담 비율 곱하기 기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뭐 20%든 15% 주어지면 주어지는 값
곱하기 기준 수확량.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적가후 착가수, 적가후 착과수 플러스 착가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착과감소 과실수가 되고, 수가 나올 때는 항상 과중을 곱해줘야 돼요. 양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곱하기 과중이다 하는, 과중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왜냐하면 보상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준 수확량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 의미가 맞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실손해보험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맥스 A 계입니다. 그리고 땡칠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스 A의 첫 번째 선수는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 오적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5%가 되던, 이처럼 8만 개였다라고 했을 때는 2.5%가 됐죠. 이것이 맥스의 첫 번째 선수입니다. 맥스A를 할 때, 맥스A의 뜻은 최고로 아프다. 다시 말하면 달려있는 과실에 대해 쓰면 되겠죠. 달려있는 과실이 달려있다가 5% 피해를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15%다 했을 때 이 15%의 의미는 앞에 있는 5%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0%다. 어차피 합산하면 15%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전 사고에서 여러 개의 착과 피해율이 있을 경우 가장 큰 값이 맥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된다 하는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가후 착과 피해 시 항상 맥스를 적용한다. 최초의 맥스에는 오적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땡칠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땡칠은 암기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땡칠이는 1.07을 곱해주면 된다 하는 부분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땡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떤 7종이 담보되어 있는 거죠. 7개. 그래서 태풍, 강풍, 태우, 지배,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에서 7개를 최대 담보를 받는데,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 자, 적가후가 되었는데 태풍이 불었다. 또 인정되는 강풍 14m/s 이상일 때, 태풍인데 문제에서 낙과 피해만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태풍인데 착과 피해가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평가사 조사하면 수당이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7%에서 미시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하지 않고 7%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과 피해만 있는 것에 대해서 1.07만 곱해버리면 착과와 낙과 피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박, 태우. 자, 우박일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박일 경우에 균일하게 통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우박은 알갱이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일부에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박은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를 조사하는 담보가 되겠죠. 그래서 지진일 경우도 지진이 막 흔들릴 때 낙과도 되고 착과 피해도 있겠죠. 부딪혀서. 그래서 집중호우, 비가 막 왔을 때도 골고루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화 이 부분은 유심히 봤다가 문제에서 낙과 피해만 조사가 되었다면 착과 피해 있을 건데, 그리고 우박일 경우에는 착과 피해 조사와 낙과 피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착과 피해, 낙과 피해를 하기 때문에 1.07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일소 피해도 마찬가지죠. 일소로 인해서 과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착과 피해는 불균형하기 때문에 1.07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성에는 떨어지지 않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담보,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담보되는 위험이 왔을 때, 착과 피해, 낙과 피해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있다라고 봤는데, 낙과 피해만 조사했어? 그러면 착과 피해 1.07을 땡치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 부분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은 시험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소피해. 일소피해는 제가 일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소피해는 일소다 이렇게 해서 6을 쓰라 그랬죠. 일소피해. 그래서 6자가 보이도록. 아, 이건 착과피해와 낙과피해가 다 있는데 소손의 면적 너무 적은 까지 전부 다 일소를 계약자가 접수하면 평가서는 좋죠. 다 평가 가서 하는데 그 금액이 뭐 1% 피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적기 때문에 소손의 면책은 바로 6% 초과 시에만 적용한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적이다. 이도 기준은 일소피해가 6% 나왔다면 저가 착가수가 10만 개라면 그죠? 곱하기 0.06 이렇게 해서 그 개수를 구하는 것이 일소피해를 해주는 방법이다. 그 다음 혹시 시험에 나왔다면 일소피해는 5%가 나왔다 했을 때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맥스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보상도 받지 않고 맥스에를 적용하면 좀 억울하겠지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착과피해로 입었기 때문에 일소피해의 착과피해가 5%다라고 해요. 착과피해죠. 착과피해가 5%도 하면 이것이 맥스에이로 된다 하는 것까지만 아시고 시험에 나오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온다면 제 말씀대로 착과피해의 맥스에이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땡칠이다 하는 것도 땡칠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기 좋게 1.07입니다. 벼조사에서 로스율이 표본조사에서 7%, 7이 숫자가 자연에서 많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에서 1.07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21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특히 과실손해보험금은 웬만하면 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담보가 3개 이상 4개 정도 나왔을 때는 일단은 보류하라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첫 번째 딱 사고 났을 때는 정량나기가 아니지만 두 번째 우박이나 그 다음 일소피해나 가을 동점 왔을 때는 붙어있는 사고 당시에 착과 과실수를 먼저 구한다 하는 요것만 알아두면 기출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좀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쭉 논리를 전개할 때 빠르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지 이것이 뭐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가지 법칙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가전 종합위험 사과배 단감 뜰번감 개정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 보상하는 제 사고조수에 지체하고 우박 그래서 요 우박일 때 사고조사는 제가 뭐다 그리고 조사방법에서 뭐로 인해서 유가 어린 과실 및 꽃유도의 타박 비율을 조사한다 하면 이건 우박이죠.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우박. 조사 방법은 표본조사죠. 전부 다 표본조사인데 낙과피해일 때는 그죠? 전수조사를 한다 이죠. 낙과피해일 때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1.07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원칙이고 너무 과다한 사고가 거지에게 많이 나타날 때는 표본조사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서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품목은 조사는 바로 낙과피해 조사할 때 왜냐하면 1.07 적용해 주기 때문에 쫙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피해와 관계없이 정가순의 조사를 해야 된다. 적가후 착가수는 그 적가후 착가수 조사는 피해와 관계없이 정권 조사를 한다. 그래서 피해와 관계없이 전 가損을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라고 나오는 모두 한번 써볼까요? 모두 쓰시오. 피해와 관계없이 전 가損에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라 했을 때 모두 쓰라 라고 했을 때 적과전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죠. 거기다가 과수 12종의 1군에 포함되는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중에서 만감류죠. 감귤에서 만감류,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와 관계없이 전과수원 조사하는 품목은 전과수원을 조사하는 과수를 모두 쓰라 했을 때는 이렇게 8개를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낙과 피해 조사만 하고 착과 피해 조사 안 했다 했을 때는 1.07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착과 피해 조사는 그죠?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박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를 조사하죠. 그 다음에 일소 피해, 가을 동상에 세 가지 담보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하더라.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알기 쉽게 태지집화라고 암기를 하든 아니면 문제에서 태지집화다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푼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암기를 하다 보면 문제 풀 때 혼선을 가져옵니다. 딱 보는 순간 착과 피해 없네 1.07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요거는 쭉 읽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조사 대상, 대상재해, 조사 방법, 요렇게는 쭉 해. 보상은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은 이렇게 한다. 기상청 자료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등에서 재입증 자료를 보고서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 자료도 자연재해일 때, 태풍일 때, 가지 않는 경우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 주시기 됩니다.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 왜? 피해 입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무 피해 확인. 고사나무만 하겠죠. 그래서 항상 품수재. 저는 이게 품수재로 외웠기 때문에 지금도 품수재라고 합니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고사주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이 왜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한 나무에 달리는 과실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수령에 따라서 같은 나무로 수령에 따라서 그리고 재배 방식이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그리고 일반냐에 따라서 열리는 과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소나무 중에서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유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고사가 됐는데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착각이 좋은 게 과실 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조수의 사고, 즉 멧돼지로 인해서 사고를 입었다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합니다. 그죠? 과실은 최종 7개의 종류만 담보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시험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실, 매물, 도복, 절단, 소실, 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를 확인한다. 5종 한정 특약 가입금만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5종 한정에 가입했을 경우 어떻게 하지 했을 때 B 타입에서는 나무 피해만 조사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수 1을 갖다가 파악하는 대신에 C타입일 때는 좀 까다롭게 조사하는 평가사의 까조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소, 절, 또 보면 매, 유, 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를 다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하면 소실은 2분의 1 정도, 절단도 2분의 1 정도, 나머지는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침수도 또 더 까다롭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메모하시고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침수의 주수 산정 방법을 쓰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쓰라. 이 5점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대는 1침, 그 다음에 과실 침수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퍼센트죠. 그래서 이걸 퍼센트를 갖다가 잘 세워보면 응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암기 팁은 1침, 한 번 침 맞으면 응 퍼센트, 전과자된다. 그죠? 마약 같은 것을 한번 맞으면 전과자돼서 1침, 응, 과실 침수율, 전체 착화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과실 침수율을 곱해주는, 이렇게 해서 침수 주수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비탈진 산에 과수가 쭉 있을 때 물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물이 여기까지 쭉 출렁이고 물이 여기까지 왔을 경우, 그죠? 물이 여기까지 쭉 찼을 경우 어떤 거는 일부 침수가 됐을 때 조사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침수 주수 조사, 주수의 산정 방법은 중요하다. 그래서 1침응 전과자 된다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가 타박률은 5종 한정 가입 건에 우박표에서 합니다. 자, 이처럼 그 자연재해일 때는 A 타입일 때는 조사자가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서 특별한 사항은 재해 정도만 보고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정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차피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유가 타박률을 확인할 때 이거 중요하죠. 유가 타박률은 우두둑 우박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박이. 그러니까 선진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이 해서 정확하게 동서남북이 돼야 위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 골고루 피해를 입었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이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동서남북 4곳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가지의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하고 꽃눈을 조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유가 타박률을 조사할 때는 골고루 동서남북 4곳에 한 주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별로 해서 5개의 유가, 꽃눈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 개수를 조사한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것이 조사 방법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1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